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세 명의 황당한 도둑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황당 도둑 어떤 사람입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공중 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어허. 경찰 수사 결과 이 에어컨을 훔쳐간 것으로 지금 의심되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네. 그 정체가요.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허. 일단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야, 누굴까요 대체? 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반쯤 강원도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 근처입니다. 차가 멈추고요. 네. 지금 차에서 사람들이 2명 내립니다. 어허. 그리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더니 네. 30분 정도 지나서 이 남성 화장실에 있는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서 갖고 나옵니다. 와. 지금 좀 이따 갖고 나오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태연한데요? 너무 여유로워 보이죠. 네. 차량에 이 훔친 에어컨과 실외기를 싣고 유유히 떠납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 범행에 활용된 이 차 자세히 보면요, 네. 공무용 차량이라고 어머. 쓰여 있습니다. 대박 사건! 아니 그러면 저 도둑질에 하재근 평론가님 저 공무용 차량도 도둑 맞아서 범행에 쓰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경찰이 저 영상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 속에 나온 이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대박 그렇게 사건!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저 장소가 이제 사건이 일어난 곳이 고성군인데 네. 고성군에서 인접한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 팀장급이에요 네, 또? 공무원도 보통 공무원이 아니라 또 친구래요 또? 30년 정도 속초시청에 근무한 팀장급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하고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친구 그 2명이 저희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경찰이 분석했습니다. 아니 무슨 쿵짝이 이렇게 맞아요? 공무원에다가 친구지간 도둑질을 해요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황당한데요. 저 2명 공무원 중에 이제 한 공무원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같은 동료, 그 친구였던 동료였던 B 씨가 그 내 에어컨 내가 받을 물건인데 그 운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본인은 그냥 도와주기만 한 건데 지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아마 아까 저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띈 사람이 아니라 바깥 차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한 사람은. 네. 그런데 본인은 지금 경찰 조사도 받고 그 고성군청 담당 공무원 찾아가서 사건 경위 설명도 하고 네. 이거 내가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네. 또 다른 한 명 B 씨. 네. 이 B 씨는 언론과 인터뷰도 거절하고 본인의 혐의 또한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일단은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공무원 A 씨는 뭐 참고인으로 일단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B 씨는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명백하게 CCTV 우리가 그냥 저 차량의 번호를 흐리게 했을 뿐이지 CCTV에는 차량 번호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들 얼굴 다 나와 있는데 발뺌을 해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면 특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피해 혐의자고 아직 왜 가져갔는지 그걸 아직 조사를 못했죠. 진짜 뻔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아니 궁금합니다. 그 가져간 에어컨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무원 A씨가 얘기하기로는 화장실 에어컨과 실외기를 B씨의 처가로 운반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B씨 처가에 가서 이게 있는지 확인은 아직 못한 상태라고 하고요. 어머 여기 떼어있는 자국이 흔적이네 지금. 남아있는 아이고. 지금 흔적은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어디로 갔는지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 현직에 계실 때 이건수 교수님 이런 황당 시츄에이션 사건 해보셨어요 진짜? 우리 이제 공무원의 부패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저 화면 보면은 태어나거든요. 네. 태어나단 거는 저게 과연 한 번이었겠느냐. 아주 대담하다는 거는 상습적이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CCTV 있고 대낮에 네. 내가 갖고 가는데 왜 누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분명히 저 부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의 부패는 원래 용인과 방관 수수입니다. 아하. 누군가가 저런 일이 비일비재해도 방관하고 용인하고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누구나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저 공무원이 저 에어컨을 낮에 떼서 가지고 갈 동안 한 번이었겠느냐. 원래 우리 공공용물 같은 경우에는 떼가거나 비치할 때는 보고를 해야 되고 처리 결과가 남아야 되는데 아하. 저 정도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감독 시스템이나 어떤 운영에 관리 가운데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를 상대로 한번 네. 철저하게 그러니까요. 저분의 어떤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파악을 하고 네. 관리 감독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수 교수님도 그럴 개연성,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든다. 왜? 너무나도 태어나잖아요, 행동이. 자기 집에서 물건 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황당한 도둑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정은 평론가님. 네, 이번엔 부천에 있는 한 성인 게임장으로 가볼 텐데요. 아하.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느낌 별로 안 좋아요, 새벽 벌써부터. 네. 4시경에 네. 복면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아하. 게임장 집회 교환기 앞으로 다가가더니 느낌 안 좋아요. 절단기를 들고 한참을 씨름을 합니다. 아하. 5분 지나서 자물쇠를 끌어내는데 와. 바로 지난 3월에 네. 50대 남성이 성인 게임장 집회 교환기에서 현금 195만 원을 훔쳐서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야, 이거는 대담함의 곱빼기예요. 새벽 4시에 복면의 절단기 아주 범행을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왔네요, 허준 변호사님. 이렇게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요. 사전 답사까지 어허! 남성이 했습니다. 이게 지난 3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 범행 현장인 경기 부천시 한 상가 게임장에 이 남성이 두세 차례 정도 미리 방문해서 이 건물 구조를 다 파악을 한 야. 겁니다. 마감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같은 달 새벽 4시쯤에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범행의 실행에 옮겼는데 건물 복도에서 천정을 뚫고 침입을 해서 천정을 기어서요. 게임장 위에 있는 천정까지 침입을 합니다. 대박 이 마감재가 잘 부서지는 소재로 돼 있다는 걸 어허. 확인하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단기로 현금이 들어있는 이 집회 교환기를 파손을 해서 네. 195만 원을 훔친 뒤에 불과 5분 만에 현장을 달아났는데 이후에도 굉장히 용의주도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고요. 또 이 목발을 짚으면서 발이 아픈 환자 행세까지 하면서 정체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시장에서 신발을 새로 사서 바꿔 신으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열정으로 다른 일을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진작에 성공했을 텐데. 아니 아무리 저렇게 자기 딴에는 뭔가 치밀하게 계산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위장했지만 김현주 평론가님,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누굽니까? 저 사람 못 잡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죠. 아하. 매의 눈이 그냥 맨눈이 아니라 41개에 걸친 CCTV 아하. 이 영상을 경찰들이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미 동선 파악을 하고 있었고 아. 범행 당시에 신었던 신발을 새로 새 신발을 사서 갈아 신는 주도 면밀함까지 보였는데 야. 지금 저렇게 흰 운동화를 신고 있다가 네. 신발 가게에 들러서 파란색 슬리퍼를 사서 야. 갈아 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확보했대요? 대박이네요, 진짜네. 계속 아마 동선을 추적하면서 아하.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파란색 슬리퍼로 이제 갈아 신었으니까 내심 조금 안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범죄 꿈꿨겠네요. 네. 네,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분들은 이것까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아하. 거죠.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이분이 이제 목발을 짚고 움직였는데 네.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다가 결정적으로 파란색 슬리퍼를 산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덜미가 잡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네. 범행 발생 이후에 34시간 만에 이 용의자는 체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성이 이제 훔친 돈 가운데서 남은 돈, 그러니까 생활비로 쓰고 3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 돈은 압수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한 이후에도 가져온 자전거를 이용해서 부천 지역을 벗어나는 이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급속 착수를 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수 교수님, 현직에 계실 때도 이렇게 좀 주도 면밀한 게 막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도둑들 많이 보셨어요?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구리에 그 주택가를 순찰하는데 네. 어떤 그 젊은 친구가 가방에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아하. 새벽 한 3시, 4시쯤에. 네. 그래서 가방 좀 보자 했더니 가방을 열어보니까 큰 절단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냐 했더니 이제 그 문방구 앞에 있는 조그만 그 동전 드는데 그걸 털기 위해서 네. 자백을 받았는데 그 사람 또 순순히 얘기했네요. 다행히. 그렇죠. 좀 네. 착한 경찰인 착한 도둑인데 하여간 보니까는 저 문제가 뭐냐면 네.
요즘에 그 CCTV가 서울에서 천안까지만 가도 한 200번 이상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CCTV가 있고 요즘 경찰은 이제 그 걸음걸이 분석이라든지 신발의 접근적을 DB화하고 있고 네. 지문이라든지 버스 기록이라든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과학 수사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해도 네.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할 수 맞아요.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꼭 잡힙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황당한 도둑 어떤 얘기일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5월 20일 새벽 2시쯤에요. 경포 사거리 인근에서 저 차 아무래도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은데라는 신고를 받고 어허. 순찰차 2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상황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떤 장면이 됐을까요? 네. 자, 음주운전 어이구.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던 순찰자가 도로를 막아서니까 그대로 순찰차를 돌진해서 이야. 박은 뒤에 계속 질주합니다. 급기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아찔한 주행을 무려 16km나 이어갔는데요. 광란의 질주네 진짜. 네, 결국 순찰차 2대가 앞뒤로 포위하면서 네.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끝이 났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운전자는 만취한 20대 남성이었는데요. 어허. 1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체포 과정에서 경찰 2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다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면허 취소 수치가 0.08%죠. 네. 그걸 훨씬 웃도는 0.15%였습니다. 0.15면 만취도 아니고 만만취잖아요. 앞서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갔으면 경찰차 막 부수고 도망가니까 저 자신의 차량 뒷범퍼 막 너덜너덜 할 때까지 그렇게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정은 평론 지금 저희가 황당 도둑 3편 얘기해드렸는데 아니 지금 만취운전 지금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럼 저 차도 혹시 훔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차량 자체가 도난 차량이었는데 아하. 저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네. 타이어 가게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서 아하. 저희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구속이 됐는데 네. 혐의가 절도 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음주운전 혐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무면허 운전 혐의도 있습니다. 하하. 저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저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출동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정도 하세 정도를 계속 외곽도를 통해서 계속 추격을 했는데 역주행도 하고 시내반도 하고 뭐 차를 좀 저희 추천차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것도 피하면서 추월해가면서 갑자기 이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니까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이제 이 차가 저희들을 추천차를 충격을 하더라고요. 삼단보고 유주창을 깨서 강제 진압하게 된 겁니다. 좀 술이 좀 취한 상태인데 뭐 사례 분별할 정도는 아니고요. 뭐 알았어 뭐 계속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본인은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만 반복적으로 좀 진술했습니다. 경찰분들도 저 절도의 만취 차량 운전자 검거하느라고 정말 본인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웠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음주운전 사라질 때까지 경찰분들의 노고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의 노고에 저희가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